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한 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얼마나 고귀한 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지혜의 중심에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겸손과 처세의 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비밀리에 간직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요. 재물을 베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이 문장 속에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을 넘어 타인의 마음에 나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에게 자랑하는 마음이 곧 화를 부르는 근원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순간 상대방은 박탈감을 느끼고 그 박탈감은 곧 원망으로 변하여 나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능력의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칼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정약용 선생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에 비추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태 씨입니다. 이성태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돈 몇 푼이 없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기억이 있던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투자가 크게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으게 되자 그는 가장 먼저 고향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 자리에서 이성태 씨는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비싼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은근히 자신의 재력을 뽐냈습니다. 이번에 산 집이 서울 중심가라 전망이 기가 막혀.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초봉이 꽤 되더라고. 그의 입에서는 멈추지 않고 자기 자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성태, 정말 대단하네. 자네가 고생하더니 결국 빛을 보는구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 속에는 미묘한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성태 씨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급전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술자리에서 그를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한 것 같네. 우리 같은 서민들이랑은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모양이야. 이성태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고 친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푼 호의는 자랑이라는 껍데기에 쌓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비싼 양주를 마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서재 구석에 꽂혀있던 정약용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너희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난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부유함을 뽐낸다면 그 부유함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이성태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뽐내고 다녔던 그 화려한 껍데기가 결국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차를 바꾸고 옷차림을 소박하게 고쳤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돈이 좀 있으면 뭐 하겠나.
자식들이랑 써먹해지니 다 소용없더라고. 그가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자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성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태야, 자네도 참 힘들었겠구먼. 우리가 자네 마음도 모르고 오해를 했네. 이성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어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며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의 크기보다 인격의 깊이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품격이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그가 입은 옷의 상표인가요? 아니면 그가 건네는 첫마디의 따뜻함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는가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충족되면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재력을 드러내어 불필요한 기대감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행동에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군자는 그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려 겉으로 드러나는 빛을 안으로 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이 은은한 향기처럼 아주 천천히 전해지게 하십시오. 직설적인 자랑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겸손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말에 수문장을 세워 자랑을 검열해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와 성공에 관한 말은 전염성이 강하고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덕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수익률이나 새로 산 물건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인가? 대부분의 자랑은 듣는 이에게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만약 정말로 기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말로 내뱉기보다는 조용히 가족들과 축하하며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대신 남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나는 그런 걱정 없어서 다행이야라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나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을 넌지시 비추십시오.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지요. 저도 늘 불안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찰나의 쾌락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평온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베풀 때는 소리 없이 가장 낮은 곳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절용과 애민을 꼽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아끼되 남에게는 관대하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을 하라는 말은 결코 구두쇠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갑은 열되 입은 닫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며 베푸는 것은 베풀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식사비를 낼 때도 큰 소리치며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용히 계산을 해두거나 나중에 우연히 기회가 생겨 대접하는 것처럼 꾸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곳에 돈을 쓰기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건네는 손길이 더 고귀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뼈의 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재물은 가치 있게 빛나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검소함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척을 하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거처를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정갈히하며 사치스러운 마음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생기면 생활 수준을 급격히 높이곤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력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빈곤해지기 쉽고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보다 당신이 가진 껍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소박한 밥상에서도 풍요를 느끼고 낡은 옷 한 벌에서도 편안함을 찾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궁상맞은 것이 아니라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대할 것입니다. 위화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이 싹트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근면과 검소는 집안을 일으키는 두 가지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검소함이라는 보호색을 입고 세상과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다섯째, 시기와 질투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 눈물을 흘리기는 쉬워도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손뼉을 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존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행동해도 상대방의 마음 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질투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낮추는 가난한 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제가 능력이 좋아서 이룬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변의 도움 덕분에 운 좋게 잘 되었습니다. 사실 운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성공의 공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과정을 털어놓으며 상대방과 접점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어딘가 빈틈이 있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질투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도록 겸손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 방패는 투박해 보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단단한 무기보다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향하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오늘 내 손에 있다가도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한번 얻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며 사람을 잃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재물을 감추고 덕을 쌓아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진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는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닦아온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내가 가진 통장의 숫자보다 내 마음속에 담긴 지혜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해 봅시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고 풍요로운 숲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채울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집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오며 맺었던 소중한 인연들의 기억뿐입니다. 그 기억들이 아름답게 남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자랑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은 부족한 듯, 조금은 가난한 듯 살아가는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더 많은 것이 담길 수 있듯이 낮아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축복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가 메마른 일상의 작은 단비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엄한 경책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나의 잘남을 숨긴 채 그의 고단함을 먼저 물어봐주는 그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소한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인생의 경험과 생각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모으는 이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품격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